김영란법으로 통칭되는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 금지에 관한 법률을 시행 기준을 만들었습니다. 법률에는 이 대략으로 해놓고 모든 것이 시행령이나 시행 기준에 이렇게 세분화되지 않습니까? 근데 이게 나오면서 농축수산업 분야의 판매자들이 비상이 걸렸다 이러는데요. 국민권익위원회가 시행 기준을 만들었는데 식사 3만원, 선물 5만원, 경조사비 10만원 등으로 공직자, 사립학교 교직원, 언론인이 받을 수 있는 사교 의료용 비용을 제한했는데요. 적용 대상자가 300만 명에 달하기 때문에 선물이나 경조사와 관련된 산업에 종사하는 사람들은 판매 위축을 우려하고 있다. 이런 이야기가 일체히 보도됩니다. 오늘 아침에 신문에 보면 쇠고기 이 두 개가 큰 게 담겨 있던 데서 요만큼만 담겨 있고 박스가 텅 비어 있는 거, 굴비가 이렇게 24만원짜리 굴비가 한 마리 24,000원 하는 게 엮여 있는 데서 두 마리만 달랑 올라 있는 거, 한 마리 24,000원이니까 두 마리 48,000원, 그리고 나머지 바구니가 비어 있는 이런 모습을 보이면서 자극적으로 연출하는데요. 저는 이런 내용에 대해서 좀 불만입니다. 자, 특히 한우, 인삼, 굴비, 난, 화환 등 명절이나 경조사 때 선물로 주고받는 품목을 생산하는 농민들이 직격탄을 맞게 되었다. 이런 품목은 선물 가격이 보통 최소 10만원대 이상인데 5만원 이하 선물은 내놓기가 불가능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인삼 재배 농민이 마트에서 12, 13만원에 파는 인삼 세트를 5만원에 맞춰서 내는 건 불가능하다. 그리고 한우 판매액이 작년에 4조 3천억인데 설 추석에 8천억을 팔았는데 김영란법 시행으로 매출 8천억이 사라지게 생겼다. 그래서 시위도 하고 이러는데요. 정치인들은 또 이걸 갖다 핑계를 내가지고 또 이거 바꿔야 된다. 안 그러면 위헌해야 된다. 이제 시작을 했습니다. 저거가 만들어 놓고요. 저가 작년에 만들고 싶어서 만드는 게 아니라 국민의 비판에 내몰리고 또 우리는 만들었다라는 생색만 내고 나중에 가서 위헌 소송이 받아들여지게끔 어설프게 만들기도 했고 또 더 나아가서 결국 시행령을 만들면 반발이 이해관계자층에서 일어나서 이게 관철이 안 될 거다. 그것도 기대했고 또 더 나아가서 거기에다가 사립학교 교직원하고 언론인을 넣어서 일부러 넣었습니다. 이 두 사람이 시끄러운 대표적인 사람들인데 이 사람들이 떠들기 시작하면 이게 되겠느냐. 그러니까 법을 통과시켜서 시행되게 하려고 만드는 게 아니라 법을 나가리 시키려고 한마디로 안 되게 하려고 만들었다. 정말 나쁜 인간들입니다. 그런데요, 더 나쁜 인간은 이 법의 취지를 왜곡해서 보도하는 언론들입니다. 언론이 들어있어서 그럽니까? 기자들은 24만원짜리 갈비 먹고 25만원짜리 등심 2.9kg 선물 세트 많이 받습니까? 자, 굴비 선물 세트를 5만원 이하로 만들면 굴비가 작아서 먹지도 못한다 하고 어민을 한 명 또 이름을 달고 이야기하는데요. 굴비요? 저는 가끔씩 여기 굴비 사 먹는데 제가 사 먹는 거는 20마리에 3만원짜리 사 먹습니다. 2만원짜리 사 먹고요. 그래서 먹을만 합니다. 뭔 소리를 하고 있습니까? 굴비 한 마리가 24,000원 한다는 게 정상입니까? 어차피 국산 굴비 있습니까? 이 씨알이 굵은 이 굴비가 다 국산입니까? 국내에는요, 참고로 굴비가 전부 하도 남획을 해가 씨알이 굵은 굴비는 사라져버렸습니다. 10년째 과천에서 난을 재배하는 한또 농민은 재작년 세월호, 작년 메르스를 거치면서 벌이가 줄었는데 이 난이 전부 8, 90%가 선물이고 가격이 10만원 안팎인데 5만원 상한 걸어놓으면 판매가 올 수도 없습니다. 여러분, 제가 옛날에 조그만 공기업에 있고 인터넷 상거래를 할 때 난이 왜 저렇게 비쌀까 고민을 했는데 난의 원가는요, 이 한 촉당, 한 촉이 아니라 선물 보낸 난 한 세트가 10,000원도 안 합니다. 그 화분값 얼마 하겠습니까? 흙값 얼마 하겠습니까? 그것이요, 배달하고 판매하고 생산하는 사람의 이 일종의 카르텔에 의해서 선물은 나는 10만원짜리다라는 사고가 부러져서 그게 10만원인 겁니다. 지금 그때보다 오히려 난값 내려가고 있습니다. 제가 그때 공무원하고 할 때 난값이요 10만원, 15만원, 20만원 했습니다. 지금은 10만원짜리가 아니라 5만원짜리도 많습니다.
나니 왜 10만원 해야 되는가는 기준이 없어요. 굴비가 왜 24만원 해야 되는 기준이 없어요. 한우가요 2.9kg에 25만원을 해야 된다는 거. 선물 세트니까 25만원이지요. 지 돈 주고 등심을 갖다가 2.9kg 사 먹는데 25만원 누가 냅니까? 실제로 한우 좋은 거 등심 한 3kg에 15만원 정도입니다. 선물 세트가 되니까 25만원이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요. 농민이나 어민, 인삼, 화해, 재배업자분들이 당장은 타격이 좀 있겠지만요. 이런 부분을 아니 뇌물성 선물에 기대어서 그 업을 계속 유지해 간다라는 것도 좀 문제는 있지 않습니까? 솔직히 말하면 이 8만원짜리 사과 12개 선물 세트 사진에 나와 있는데 5만원으로 맞추면 7개가 되고 14만원짜리 수삼 9불이 선물 세트가 4불이밖에 안 들어간다 이러는데요. 아니 선물 간소하게 주고받으면 안 됩니까? 이 핑계 대고요. 더 많이 팔면 좋지요. 싸면 더 많이 팔릴 게 아닙니까? 이 농업이나 수산업, 인삼, 화해, 재배 농가가 뇌물에 기대어서 유지된다는 거 잘못된 사회 아닙니까? 그래 그 사람들이 생각한다고 해가지고 뇌물 기준을 낮춥니까? 아니 선물을요 20만원 30만원짜리 주는 사람들이 뭔가 기대하고 있으니까 주는 거지 정으로 선물 줍니까? 정으로 주면요 지금 고위공무원이나 정치인이나 높은 분들 물러나고 나서도 줘야지요. 이렇게 선물 주는 사람 특징이 뭔 줄 압니까? 그 사람들이 현직에 있고 힘이 있을 때는요 열심히 옵니다. 건수만 생기면 못 갖다 줘서 안더랍니다. 근데 현직에서 딱 물러나고 나오면요 정확하게 알고 선물 끊어집니다. 그게 세상사인데요 뇌물 아닙니까? 그래서 정부의 고급화 정책을 따랐는데 김영란법으로 뒤통수 맞았다 농민들이 이야기합니다. 이 농민들이라고 농민들 뭐 300만 농민이 이러면 되지 마세요. 저도 농업운동, 농민운동 오래 하는 사람 아닙니까? 잘 알지요. 이 고급화하라는 것은 그 가격에 걸맞는 상품의 품질 경쟁력을 가져라는 거지 선물 세트 만들어서 비싸게 바가지 세라는 게 고급화가 아닙니다. 농수축산물 가격이 이렇게 비쌀 수가 없는 거예요. 자 남한테 선물 받는 거니까 이 백화점이나 유통업계가 그거 뭐 좀 속여서 놓고 제가 한우 좀 저도 받아봤는데 제대로 된 한우가 하나도 없습니다. 어디 가서 뭐 선물 받은 걸 따질 겁니까? 뭐라 할 겁니까? 그래서 결국 뭡니까? 주는 사람도 가격이 이만큼 될 거다라고 받는 사람이 느낄 거니까 주는 거고 그 내용은 관심이 없지요. 그러다 보니까 백화점이 포장지 세워서 가격 바가지 세우는 거 아닙니까? 자 난을요 무슨 자리 옮겼다 승진했다고 그렇게 보내 제끼는 거 뭐 몇십 개씩 몇백 개씩 언론사도요 인사이동 있으면 언론사 앞에 가면 난이 몇백 개가 있습니다. 이게 옳은 겁니까? 차라리 그렇게 하지 말고요 대중들한테 한 2, 3만원 1, 2만원 받으면서 난의 대중보급화에 애를 쓰는 게 낫지 않겠습니까? 원가가 그러지 않은 걸 왜 그렇게 비싸게 팝니까? 자 그래서 내수 침체가 더 촉발될 거다. 또 나쁜 비용이 줄어서 경제 효율성이 상승될 거다. 이렇게 대립을 하고 있는데요. 김영란법 때문에 경제가 죽는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 저는 사기꾼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 사기치면 안 됩니다. 농어민 팔아가지고 예? 농어민 때문에 이거 없애야 된다 이야기하면요. 그럼 한국은 뇌물 안 없어집니다. 골프업자 때문에 골프도 치게 하고 골프도 치면 안 되잖아요. 김영란법에 따르면. 골프도 치게 하고 공무원 지 돈으로 골프 치도 된다고 요즘 또 경제 활성화라고 부총리부터 골프 치러 가던데 재벌 회장님하고 그때야 카메라가 많으니까 더치페이 했을지 어쩔지 모르지만은 공무원 월급으로 골프 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 손 한번 들어보십시오. 골프장에 가면 20만원에서 30만원 좀 돈 들지 않습니까? 한번 필드 돌면요. 뭐 싼 데도 좀 있겠지만은 대략 20만원이라고 봐야 돼요. 최소. 그러면 공무원 월급에 20만원짜리 골프 치고 다닌다면 대한민국에 공무원 월급 그렇게 많이 줍니까? 주말마다 골프 치러 다니는 공무원은요. 자기 월급 들어서 골프 치고 삽니까? 제가 본 공무원 중에 골프 치러 가서 돈 내는 사람 한 명도 못 봤습니다. 결국은 이런 것들이 다 부패로 연결되는 부패 네트워크에 하나 속하지 않습니까?
그렇다면요, 철저하게 이런 부분을 건절시켜야죠. 제대로 된 국가 중에서, 선진국가 중에서 이런 관행이 남아있는 나라가 어디 있습니까? 자, 그런데 시행령이 발표되고 나니까 내수를 위축시킬 수 있으니까 당장 개정해야 된다는 주장, 시행해보고 한다는 주장이 지금 대립하고 있는데요. 개정 문제는 두 가지로 지금 나누고 있습니다. 하나는 법 적용 대상을 공직자뿐만 아니라 언론인과 사학교원까지 확대한 문제. 둘째는 선물 허용 액수를 제한한 것이 농어민 생계에 위협한다 문제. 농어민이 뇌물에 기대어서 생계를 유지한다 하면요, 너무 슬픈 거 아닙니까? 농어민 팔아가 사기치지 마십시오, 이런데 앞장서가 데모하는 농어민들요, 그분들도 저는 제대로 된 농어민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자, 근데 법 개정의 문제를요, 일단 농어민을 파는 두 번째 문제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새누리당은 법이 시행되면 명절 선물이 크게 줄어 농수축산업계가 어려워질 거라면서 개정의 필요성을 제기했습니다. 농수축산업이 어려워진 적 오래됐는데요, 죄송하지만 뻥치지 마십시오. 한우 농가에 막대한 타격을 입히게 될 것이고, 여러가지 보완점에 대해 의견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 문제다. 자, 1번에요. 1번에 일본 유명한 쇠고기 있지 않습니까? 그런 거 선물로 주고 뇌물로 준다 소리 들어보지 못했습니다. 일본의 농산물들요, 품질 경쟁으로 한마디로 성공했습니다. 그래서 일본 농산물도 좋은 거는 되게 비싸지요. 수산물도 비싸고요. 참치 한 마리가 얼마나 비쌉니까? 그렇게 해도요, 소비자들이 사 먹습니다. 워낙 품질 경쟁력을 갖추기 때문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정부가 유도해 가야 되는 거고, 농민도 그렇게 가야 되는 거지. 언제까지 이런 뇌물성 선물에 기대어서 합니까? 일본 농어민들 이런 거 가지고 뇌물성 선물에 기대어서 산다 이야기 들어보셨습니까? 일본은 구조조정되고 뭐 개방 안 했습니까? 자, 거기에 더불어민주당 이상민 법사위원장도 문제가 있는데 방치하는 것은 직무유기다, 법 개정을 하겠다고 맞장구 쳤다고 합니다. 그 우상호 원내대표는 시행 전 개정에는 반대라고 하고 있답니다. 일단 시행을 해보고 많은 국민들이 개정을 필요성을 용인할 때 개정을 논의하는 것이 입법부의 자세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국민의당은 법의 취지와 현실적인 영향 사이에 고민하겠다고 했습니다. 항상 기회주의적이네요. 박지원 원내대표, 국민들이 비리 척결을 원하고 실물경제 차원에서는 굉장히 문제가 있고, 반부패의 대의를 지켜야 할지 농민의 고충에 귀를 기울여야 할지 법 시행을 넉 달 앞두고 정치권이 고민에 빠졌답니다. 차라리요, 이거는 법 이대로 시행을 하고 농민들이, 어민들이, 화훼업자가, 인산업자가 줄어드는 매출만큼을 보존할 수 있도록, 이게 8천억이 준다면 상품 가격으로, 선물 가격으로 8천억이지 그 원가가 8천억이 아닙니다. 원가는 반, 3분의 1 정도 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정부가 차라리 이 농산물, 수산물을, 그 다음에 인삼, 화훼 등의 대중성을 강화하고 상품의 질의 경쟁력을 높이는 쪽으로 좀 지원을 해주는 게 낫지, 그렇다고 해서 이거를 현실화시킨다? 부패가 관행이니까 관행을 갖다가 그대로 인정하고 넘어가자? 개같은 소리라고 좀 봅니다. 황장수의 뉴스 브리핑은 미래경영연구소가 여러분들과 그리고 미래경영연구소 회원분들과 더불어서 사회개혁을 위해서 만들어가는 방송입니다. 근데 벌써 헌재에 동작 빠르게 김영란법 조항이 위헌이라고 위헌 제소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헌재가 시행 전에 결론을 내리겠다는데요. 대한변협 등이 헌재에 김영란법에 대해서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했습니다. 대한변협은 뭐 사과나 뭐 이 굴비, 뭐 한우 등심 이런 거 많이 봤나 보네요. 자, 김영란법이 선출직인 국회의원을 제외하고 언론인, 사립교원 등을 적용 대상으로 한 조항과 배우자 신고 의무 조항이 우리 헌법이
규정한 기본권을 과도하게 침해해서 위헌이다. 이렇게 제소를 했답니다. 그래서 이 헌재는 이걸 전원합의체에 해부하고 공개 변론을 열어서 의견을 수렴해서 결론을 내리겠다고 하고 있습니다. 9월 김영란법 시행 이전에 내리겠다, 결론을 내리겠다는 겁니다. 근데 문제는 헌재가 이번 심판 결정에서 합헌이라고 결정을 내려도 위헌 소송이 몇 개가 되어 있기 때문에 또 다른 청구인이 헌법소원을 추가로 제기할 수도 있습니다. 이번에 이 권익위가 만든 시행령안은 예외적으로 허용되는 금품 수수의 범위가 주요 내용이어서 헌재가 다루는 조항과는 거리가 있지만은 이것도 또 청구인 측이 다루자 이러면 쟁점이 될 수도 있다고 합니다. 대한민국의 부패가요 정말 만연하다 보니까 남 부끄러운 줄 모르고 농어민 핑계 대면서 이런 거를 갖다가 넘어가자고 하고 있습니다. 2, 30만원짜리 선물은요 뇌물입니다. 절대로요 이해관계 없이 2, 30만원짜리 선물을 주지 않습니다. 우리가 정말로 부패를 없애자고 하면요 작은 데서부터 그걸 없애가야 되고 그 과정에서 고통이 수반될 수 있습니다. 자, 그걸 견디지 않고요 부패 척결을 할 수 있다고 보십니까? 이 사연은요 사회 지도층들부터 투명한 사회가 되기를 원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이 김영란법 별것도 아닌 걸 하나 못 견뎌가지고 일반 서민들은요 이 김영란법에서 이야기한 굴비니 한우니 뭐 난이니 인삼이니 이런 걸 받을 이유도 없고 구경도 못합니다. 그 특수한 몇 사람들끼리 주고받는 이런 부분을 가지고요 이렇게 온 나라가 난리를 쳐야 되고 농민 단체가 총대를 메고 정말 부끄럽지 않습니까? 진짜 정말로 일그러진 우리의 부끄러운 자아상입니다. 한 1, 2년 해보다가요 거기에서 무슨 문제가 조금 나오면 조금 고치면 되지 법률 개정에서 이 지랄을 해댑니까? 계속 부패하고 싶다고 몸부림치는 세력들이요 농어민 팔아서 김영란법 없애야 된다고 하는 겁니다.